안녕하세요. 세미신입니다. 자, 4월 4일 국가직구 공무원 시험이 실시되었는데요. 어제 놀랍게도 많은 매체에서 국가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늘어났는데 노쇼가 심해졌다 하면서 무려 25%가 안 온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군데 정도 나왔으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. 근데 뭐 매년 그 정도 안 옵니다 원래. 이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요. 뭐 요번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. 원래 한 25% 정도 안 온다고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죠. 그게 23%짜리도 있고 뭐 28%짜리도 있고 그래요. 왜 안 오는 걸까요? 네. 근데 이거 일단은 이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를 했다고 꼭 오는 거 아니죠? 네. 왜? 안 온다고 페널티가 없으니까. 아무런 뭐 문제 없어요. 안 간다고 하면 접수할 때 냈던 비용 5천 원 날라가는 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왜?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요. 그다음에 또 인강 같은 경우 뭐 연장해야 되고 이러면 가서 억지로 보는데 지방직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가직 같은 경우는 안 갈 수도 있죠. 자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파악하면 뭐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해주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 장소도 있습니다. 시험 장소.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같은 뭐 특별시, 광역시 이런 데는 그래도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 지방 지역 우리가 지방이라 그러기 좀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어떤 대도시 위주로 시험을 보거든요. 고사장이 그쪽에 있어요. 관리가 용이하니까. 그러니까 나는 뭐 2시간을 타고 가야 된다.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럼 하루 전날 가서 뭐 자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경쟁률을 봤더니 경쟁률이 높은 거야. 제가 경쟁률 보란 소리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안 갈까요? 그러면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경쟁률 보면 안 갑니다. 그게 높은데 뭐 내가 되겠어 이러면서 안 갑니다. 물론 뭐 1대1이라도 안 가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대부분이 우리가 이 앞 방송에서 경쟁률에 대한 뭐 잔소리 갖고 했던 게 뭐 그런 겁니다.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거의 70%가 넘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. 사실은 따져보면. 그리고 이제 뭐 만에 하나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요. 그런 분도 있습니다. 당일날 너무 신경 써서 또 아픈 사람도 있어요. 수능도 그렇잖아요. 수능도 뭐 그리고 수능에서 흔히 보는 것들 뭐 있었어요. 지각. 네, 지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도저히 못 들어가겠구나 포기하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. 이게 그날 아침에 교통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래서 미리 그래도 1시간 전엔 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했는데 좀 느긋하신 분들이 있어요 살면서. 네, 그런 분들 가다가 버스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죠. 예,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국가직은 지방직을 보기 위한 뭐라 그래야 돼요? 그냥 연습 테스트용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일어났는데 내가 꼭 테스트하러 가야 되나? 이렇게 되는 거죠, 사실은. 공부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. 그리고 어차피 시험 문제하고 답안 다 나옵니다. 예, 나오니까 굳이 뭐 그 시험장 가서 남들하고 같이 시험 볼 이유가 있나? 라고 생각해서 안 가시는 분도 있고요. 그다음 1번 원서접수의 이유 이게 뭐냐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. 이 원서접수 하면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뭐 무시 못할 퍼센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거 따져보면요. 매년 이러니까 매년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거 대단한 건 아닙니다. 예, 제가 항상 경쟁률 할 때 경쟁률 방송 거의 한 4, 50번 했던 것 같아요. 여태까지. 근데 그 할 때 맨날 25% 빼라고 했거든요. 25에 30% 빼라고. 그 사람들은 안 온다. 예, 심각하게 안 올 때 뭐 30%까지도 안 오고 뭐 예전에 절반도 안 온 적도 있어요.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25에 30은 그냥 원래 안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원서업소가 너무 쉽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잘못 선택하신 분도 있고 저소득 아닌데 저소득으로 체크해가지고 어차피 시험 봐도 떨어져요. 그럼 시험 보러 안 오거든요 보통. 자기가 장애에도 막 신청하고 그래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뭐 신청하다 보면 이제 용어들이 헷갈리고 이러니까 그런 건데 시험 공고를 안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넌 저소득 아닌데 왜 했어 이렇게 되니까 안 올 수도 있고요. 가장 두려운 거는 그거죠. 공부가 완성이 안 됐는데 가서 봐서 뭐 과락이나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. 요번 시험이 제가 뭐 저는 시험을 안 봐서 그리고 시험 문제는 봤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쭉 커뮤니티 가서 봤더니 국어 문제가 뭐 생소하고 뭐 이런 얘기들 생소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
그거는 이제 새롭게 바뀐 국어 영어가 겨우 작년에 한번 보고 안 본 거잖아요. 그러면 그 문제 유형이 누적돼 있지는 않아요. 어쨌든 간에. 이게 한 4, 5년 돼야 아, 요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확 틀어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헉 하는 거죠. 왜?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쉬웠기 때문에 눈으로 풀어도 뭐 95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변별력이라기보다도 선발을 위해서 동점자를 많이 만들면 안 좋거든요. 이건 이 시험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. 무조건 뭐예요? 선발만 하면 돼. 선발. 예, 선발. 선발하는데 좀 성적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죠. 성적 나쁜 사람 나쁘다? 좋다? 뭐 그것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위에서부터 등수로 자르는 시험이잖아요. 예, 그러니까 너무 동점자가 많아서 다 동점으로 나와버리면 그것도 골치 아픈 얘기거든요. 예, 그리고 뭐 국어 영어는 수능하고 같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뭐 옛날 수능 잘 봤던 사람들만 합격시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안 된다. 야 다시 공부한 사람들 합격시키자.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따져보면. 그래서 예전부터 공무원 시험만을 위한 국어 영어가 있었어요. 옛날. 심지어 영어 단어도 따로 있었습니다. 국무원용 해가지고. 근데 그게 너무 불합리하니까 좀 말은 안 됐거든요. 저도 그 많이 비판했습니다. 쓰지도 않는 영어. 그런 거 시험 봐서 뭐 할 거냐. 최소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영어를 공부하고 그걸 테스트해야지. 안 그럴 거면 뭐 검정제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죽어도 못하겠다 하니까 그거는. 그나마 이제 한국사가 내년부터 27년부터는 검정제로 바뀌는데 한국사에 대한 소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. 자, 안 온 사람도 안 온 사람들이고 예, 오신 분들은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하는데 뭐 한두 달 안에 끝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왜 이렇게 자신감이 좋은지 몰라. 그게 국어 영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.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 지금 아직 직렬도 못 고르셨다 이런 분도 있던데 직렬을 못 고르면 나머지 두 과목 어떻게 해요? 그리고 26년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. 20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과목이 된단 말이에요. 국어, 영어, 한국사 빠지고 나머지 전공 두 과목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. 네 과목이 되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. 그게 단순히 문제가 어려질 거다 이 생각이 아니라 문제가 어렵다는 의미가 뭐냐 공무원 시험에서 어렵다. 물론 이제 국어에서 논리 같은 거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.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. 근데 나머지 과목 우리가 뭐 전공 과목 이런데 어렵다는 의미는 잘 안 나오던 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소홀히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. 거기 안 나, 뭐 10년간 출제 안 되고 이런 파트면 우리가 공부 안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데서 내버리면 그게 변별력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서 공부를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문제만 풀고 가겠다. 꿋꿋한 의지로. 그러다 어떤 분이 합격을 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수기를 쓰죠. 나는 문제만 풀어서 합격했다.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아, 다 쓸모없는 짓이구나. 문제만 보고 합격하면 되겠구나. 라고 이렇게 돼서 전략이 잘못 삐뚤어져서 결국은 또 탈락. 그러고 보니까 아,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, 이게. 그래서 남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크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합격생들이 공부했던 거 물론 따라는 가야 되지만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. 노하우가 있는데 그 부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뭐 가령 뭐 저는 공부 별로 안 했는데요가 별로라는 거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. 별로 안 해서 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쓰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. 그죠? 로또 1등 된 사람이 매주 몇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됐으니까 글을 쓰면 되게 놀라운 거죠. 우와, 로또 1등 된 사람이 있어 세상에. 되는 건 있어. 근데 그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. 얘기로는. 그래서 계획을 다시 좀 잘 세우셔갖고 6월달 아직 지방직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어저께 제가 채점하고 좌절하지 말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조회수는 많이 안 났어요. 어쨌든 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편법 이런 거 쓸 생각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. 아시겠죠? 좋아요, 알림 설정. 뭐 있지? 구독 했겠죠 당연히. 감사합니다.